자,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고라파더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신 사연자분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형님. 붕어형님 사연을 즐겨 듣는 애청자입니다. 저는 91년생 35살이고 현재 외국 반도체 회사에서 8년차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연봉은 세전 1억 이상 받고 있고 모아둔 돈도 전세금 포함 약 2억 7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빚은 없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꼰대이기에 자기관리, 경제관념, 경제력, 책임의식, 주인식 등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것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을 가졌습니다. 어제 5년간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람스럽고 인간적으로 책임의식과 주인식을 갖춘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남자친구로서는 잘 못해주고 이 친구와의 가치관 차이와 제가 나이를 먹음으로써 20대처럼 열렬히 사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서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권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저의 고민은 결혼입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집에서 독립해서 15년째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의 어려운 형편과 가정교육으로 인해 홀로서기를 하게 되었고 덕분에 자립심과 독립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혼자 살았던 경험 때문인지 혼자 사는 것이 너무나 자유롭고 편합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은 남녀 할 것 없이 사람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사람은 배신의 존재다 라는 사고와 염세주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다양한 철학책과 요즘 듣고 있는 붕어형님의 사연이 저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에게 결혼 이권 출산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를 갖지 않을 것이면 굳이 결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와 반면 인생에 있어서 꼭 한 번은 결혼을 해봐야 한다는 마음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주의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에 범죄와 관련된 것들을 제외하고 경험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이를 먹으면서 늙어지는데 결혼을 해봐야 할 것 같고 근데 막상 결혼을 굳이 해야 하나? 결혼 이권 행복도 아닌데 이래저래 고민이 많네요. 붕어형님의 식견을 묻고 싶습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근데 결혼은 제 식견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인데 한때 제가 예전에 결혼설을 많이 했잖아요. 요즘에 안 하고 있는데 능력이 좋으시네. 상당히 좋으시네요. 야, 아마 동나이대 분 중에서 능력은 가장 좋네요. 이분이. 열심히 사시네요. 빚도 없고 돈도 많이 모았네. 네, 저 나이대 분들 중에서는 가장 열심히 사신 것 같은데 가장 능력이 좋으신 것 같고 뭐 이분이 어떤 재력이나 뭐 경제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얘기할 게 없습니다. 아마 남들이 보면 우아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 보니까 MBTI가 내가 봤을 때는 끝에 T랑 J로 끝날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 적어놨거든요. 본인이 꼰대라고. 네. 네. 아마 이분이 보니까 그런 약간 좀 계획적이고 좀 이렇게 뭔가 준비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즉흥적인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왜냐 본인은 항상 뭔가 시간을 이렇게 이제 분단히 쪼개 쓰고 그리고 뭔가 할 때 항상 계획을 잡고 거기에 맞게 움직이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정도 살고 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MBTI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ESTJ나 ISTJ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예. 아니면 어쩔 수 없고요. 예. 해본 말입니다. 근데 5년간 사귀었던 여자친구 헤어지게 되었다. 근데 누가 헤어지자고 한 거예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한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헤어지자고 한 거예요? 이게 보통 헤어지자고 하면 먼저 얘기한 쪽이 있거든요. 보통은 나이 먹고 여자랑 만나면 여자분들이 쉽게 헤어지려고 하지 않을 텐데 왜냐면 님도 능력이 좋다는 거 알기 때문에 님을 놓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님이 특별한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면 님은 어떻게든 잡으려고 안간을 쓸 텐데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나이 먹으면 여자가 아쉬워집니다. 무조건 아쉬워져요. 이분도 35살 여자분 나이도 한 30대 초반일 것 같은 느낌이. 예. 근데 본인 알거든. 님 같은 남자 이제 깨지면 본인 인생에 결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
근데 5년 동안 사귀었으면 진짜 오래 사귀었네요. 아, 여자친구. 그거 뭔지 알려드릴게요. 뭔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자분은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이거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여자분 나이가 몇 살이에요? 28살. 아, 그렇구나. 여자분 아마 환승이별입니다. 환승이별. 장남 안 되고 환승이별이에요. 혹시 환승이별이 뭔지 아십니까? 환승이 뭐냐면 내가 누구를 사귀고 있는데 그 남자가 서운해. 근데 이제 다른 괜찮은 남자가 있어. 그러면 헤어질 만한 구실을 만들어 헤어진 다음 그 사람 갈아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 여자분들 믿게 만들지 못하게 만드는 사실 결정적 요인 중에 하나야. 요즘엔 많이 해요, 이거를. 진짜 많이 합니다. 원래 같으면 정상적인 말은 양다리죠, 이게. 근데 요즘엔 말을 바꿔서 얘기하더라고. 나 아무리 봐도 양다리 같은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이거 환승이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명히, 아마, 여자친구분 나이가 20대면 분명히 있잖아요. 님 말고, 이제, 다른 사람 만나 목적으로 이미 작업을 다 쳐놨을 거야. 제 생각에. 그래서 님한테 헤어지자 얘기한 것 같아요. 잘 헤어지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네. 뭐 이미 끝난 거니까. 네.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럴 가능성이 너무해요. 요즘 워낙에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워낙에 그런 게 많아가지고. 사실 난 저런 마음이 좀 문제가 뭐냐면 요즘에 일편단심이 없습니다. 일편단심이. 한 사람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없어. 해바라기가 없습니다. 아니야. 사람 믿으시면 안 돼요. 고라파든 믿으시면 안 돼. 사람 믿으시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그냥 마음 먹는 게 낫습니다. 오래 만났다고 그 사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일단 끝난 건 끝난 거고 뭐 더 이상 여자친구 잡을 일 없지 않습니까? 그럼 된 거야 그러면. 그렇다고 님이 뭐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요. 괜찮습니다. 아, 결혼 출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 예. 결혼했으면 당연히 자녀 낳아야 되고, 자녀 낳아야 남자가 가장의 마음으로서 열심히 살고, 가정을 책임지고, 예. 뭐 그분도 사정이 있겠죠, 뭐. 뭐 제가 괜히 뭐, 넘겨지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런 게 많아요, 사실. 예. 그 환승 같은 게 많습니다. 그 요즘에는 5년 동안 만나는 거 잘 없습니다. 보통 6개월, 막 1년 만나고 끝나요, 요즘에는. 그러다가 이제 시들시들하면 이제 다른 사람 찾고 막 그런 게 정말 많습니다, 이게. 이게 좀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화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만. 음. 근데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들리는지 아십니까? 예. 지금 고라파던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결혼 이권 출산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이 말은 어떻게 들리냐면 나는 홍기가 지난 여자하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결혼하지 않겠다. 이거랑 똑같이 들립니다. 그 말을 합시킨 겁니다. 그렇게 이해야 되겠습니까, 파덕님? 왜냐, 우리나라가 지금 무슨 문제가 심각해요? 노산, 기형아, 출산, 난임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건 전 세계 가장 심각한 나라 아닙니까? 본인도 알고 있고, 맞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혼하면 이제 출산해야 되고, 출산했을 때 여자의 어떤 그런 생물학적 나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 영상 봤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얘기했던 것들. 지금 안 찍지만. 이거 이제 모르는 사람도 없죠, 여러분. 모르는 사람도 없잖아요. 이미 통계나 데이터로 다 나와 있으니까. 음. 그래서 뭐 이분이 결혼을 할 때 분명히 아마 뭐 여자를 만날 때 그 나이 같은 거 분명히 좀 신경 쓸 겁니다. 예.
뭐 결혼하려면 할 수 있죠. 근데 일단은 뭐 그런 짝을 만나야겠죠. 다시 만나면 되니까. 아직 님이 뭐 엄청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다시 또 만나면 돼요. 근데 그런 거야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한 사람 오래 만나고 헤어지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게 있는 것 같아. 데미지가 있는 것 같아. 네, 아마 파더님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 사람과 그래도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은 한 그래도 결혼까진 가진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안 간 게 다행이야. 안 간 게. 네. 본인도 확신이 없었잖아요. 이게. 그리고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뭐 능력도 있고 뭐 엄청난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조건도 괜찮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연봉도 많이 벌고 그럼 뭐 소개팅 같은 건 아니면 뭐 만남 위에 있죠. 뭐 정한국이 뭐 못 믿어오면 국제 결혼 같은 것도 있으니까 자기 관리와 경제 관념. 근데 그런 사람 만나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쉽지 않을 거야. 님도 알잖아. 님 그 전 여친분 같은 사람 만나는 거 쉽지 않다는 거. 그런 분이 흔하지 않습니다. 예, 자기관리 경제관념이 되는 사람들이 흔하지 않습니다. 그게 많았으면 지금 대한민국 결혼 문화 이 정도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예, 경제관념 부족한 분들은 널렸습니다. 널렸죠. 일단은 뭐 좀 그 전 여친분하고 헤어지고 나서 좀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당장 이제 뭔가 이제 누굴 만나고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건 좀 뭐 누구든지 좀 만나봤으면 좋겠네요. 그냥 만나보고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 그냥 어차피 뭐 끝난 마당에. 예. 근데 이 친구가 어리고 투정 부리고 신경질이 좀 말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제가 가끔 짜증내기도 해서요. 만약 이런 친구가 결혼하면 앞으로 잘 지낼 수 있을까? 잘 못 지내요. 못 지낸단 말이야. 연애하니까 그 정도지. 결혼하면 그게 새 곱절입니다. 예. 왜냐? 고라파인도 아시겠지? 그 사람 성격 안 고칠 거 아니야. 나 원래 이렇습니다. 보통 여자분들 성격을 고치는 거 나 본 적이 없거든. 예. 안 고쳐. 그게 더 심하면서 더 심하지 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격이 온화 있다가 자녀 낳고 나서 성격이 좀 이렇게 표독스러워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자녀 키우기 힘들다 보니까. 그건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원래부터 연애 때부터 그렇게 신경질이고 투정 부린다는 건 원래 성격이 그런 겁니다. 근데 연애 때 보통 사람들이 보통 자기가 좀 잘 보여주려고 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잖아. 근데 연애 때 그런 거 보여줬다는 거는, 혹시나 결혼에 같이 살게 되면 대놓고 그걸 보여준다는, 대놓고. 이제 뭐 서로 가릴 것도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투정부의 신경질적인 얘기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죠. 넌 내가 만나주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각오해야 돼 이거잖아.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요. 왜냐면 투정 부리고 신경질적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한테는 굉장히 짜증나거든요. 역으로 생각해. 만약에 파덕님이 그 사람한테 투정 부리 신경질적으로 하면 못 견딜 걸 아마? 못 견딜걸요 아마? 근데 여자분들 중에 저런 케이스가 많죠. 보통 자기들이 징징 걸 짜증내면 그 남자가 받아줘야 된다. 근데 자기들이 역지사지를 해라고 하면 하루도 못 견딜 걸 아마? 하루도. 그러면 안 돼, 이게. 요즘에 근데 그런 여자들이 많아. 뭐 여자분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그런 거야. 뭔가 내가 연애하면 남자가 그걸 받아줘야 돼 생각하는데 그 잘못된 마인드가 오히려 좀 연애니까 결혼율을 엄청나게 떨어뜨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남자들이 그런 게 뭐냐 하면 왜 내가 이 정도까지 해줘야 되지? 지가 뭐 잘났다고? 뭐 대단하다고? 아니, 난 뭐 인격도 없나? 이런 생각 드는 거죠. 근데 이런 마인드로 이제 연애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는 없어요. 대한민국하고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됐으면 그냥 국제연애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시간이 있으니까. 요즘 일본도 있잖아요. 일본도 있고 아니면 이제 유럽도 있으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언어 배워가지고 한번 외국 갔다 와가지고 외국 사람들도 한번 이렇게 경험해보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 해봅니다. 국내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결혼이 좋은 선택이라보다는 일단 좋은 사람 만나면 결혼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님은 좀 문제가 뭐냐, 좀 약간 그게 좀 고지식합니다. 파더니 보니까. 예, 저번에 단점이 뭐냐면 약간 일방통행이야. 얘기할 때 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일방통행이 될 수 있죠. 객관적이다 보니까. 근데 사람은 객관적이지 않아, 이게. 특히 한국 여자분들 객관적이에요. 굉장히 주관성이 강해요, 이게. 그래서 좋은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저런 사람 말고 다른 사람도 만나보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정 한국이 내키지 않으면 요즘에 국제연애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여러 그 타덕님 뭐 직장 동료 중에 국제연애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물어보면 될 거 아니야. 너 어떻게 하냐. 이분은 좀 그게 있어. 뭐냐,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진행이 되는데 그게 절대 그렇지 되지 않아요. 파덕이 또 뭐가 고민이냐면, 내가 그동안 인생 살면서 내가 쟁취하고 뭔가 이제 내가 소망하는 것들은 다 이뤘단 말이야. 근데 연애에서는 그게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꼭 있잖아요. 뭐 국내에서 답을 찾기 힘들면 해외에서 답을 찾는 방법이 있어. 네.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는 약간 안티세제 같은 그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일본 가가지고 어차피 일본 가까우니까 능력도 있으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 뭐 돈을 많이 버니까 일본 뭐 몇 번 갔다 오는 게 그렇게 경제적 타격은 없을 겁니다. 봐봐, 이분 억대 연봉이야. 억대 연봉 돈도 있어, 여러분. 아쉬울 게 없어요. 이분이 몇 번 갔다 와도 돼요, 여러분. 휴가 내가지고 일본 당일치기나 아니면 2박 3일 갔다 오면 됩니다. 뭐 갔다 오면 그렇게 막 돈 많이 깨지진 않아. 그러면서 친구한테 뭐 이렇게 배우고, 이분 공부도 잘하는 분이라서 뭐 JPT 같은 것도 금방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거 보니까 그래도 머리는 잘 돌아가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좀 이참에 아직 35살이면 엄청 나이가 많은 건 아니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해외로 겸을 넓혀볼까, 이런 생각도 해보자는 거죠. 네. 이게 파덕님 왜 그러냐 하면, 자꾸 국내에서만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머리가 아픈 거야, 이게. 국내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선택지가 많지 않으니까. 그럼 선택지를 많이 만들어야겠죠. 선택지를 많이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 눈을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곳으로도 한번 돌려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뭐 한국에 괜찮은 여자 있으면 만나보시던가, 뭐 만나보고 결정하시던가, 그게 아니면 뭐 외국으로 가시던가. 요즘에 많이 좀 외국으로 좀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파더님도 아시겠지만 그 주변 동료나 지인들 보면 님 비슷한 나이에 굳이 뭐 한국에서 만나면 시행착오 많이 거치고 굉장히 좀 소모도 심하고 그럴 바에는 이차 외국으로 그냥 한번 가보자, 이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예. 능력도 되니까, 이게. 뭐하러 국내 땅에서 자꾸 시행착오 거쳐가면서 마음고생하면서 나이 먹어가면서 그 고생을 왜 하냐. 이거 국내에서 해본 만큼 해봤는데. 그래 제 생각인데, 뭐 만약에 아직 뭐 한국에서 짝고 싶으면 한국에서 만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좀 큰 기대하지 마시고. 근데 저 못 만날 것 같아요. 왜냐, 저분이 약간 완벽주의 성향이 있단 말이야. 뭔가 이렇게 아까 막 얘기했죠, 뭐 자기관리 되고 뭐 경제적 관념이 있고. 근데 그거 처음 어떻게 알아요? 만나봐야 할까요? 만나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참 힘들어. 뭐냐, 처음부터 경제적 관념이 있고 어떤 자기관리 잘하고 그런 사람 얼마나 될까요? 당구 여자 중에 진짜 소수야, 진짜. 근데 그런 사람은 첫인상을 어떻게 파악합니까? 만나고 판단하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에서 그런 조건을 가진 분들 정말 소수입니다. 소수예요. 그리고 본인도 아니까 그 선택 자신이 안 서는 거야, 이게. 여자는 많지. 분명히 여자는 주변에 있을 거야. 근데 본인이 말한 그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만약에 본인이 여자를 만난다고 하면 아까 두 가지 조건이 있죠. 뭐 경제관념, 자기관리. 둘 중에 하나 포기해야 된다거나 둘 다 포기해야 돼. 이미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있잖아요. 두 가지 관점. 경제관념, 그리고 자기관리. 이거 내려놓고 하면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가진 상태에서 찾으려고 하면 찾기 쉽지 않을 겁니다. 또 그러고 싶지 않죠, 파도님. 내가 가지고 있는 또 기준을 또 내려놓고 싶지는 않죠.
그리고 제가 왜 해외로 돌려보라고 하냐면, 좀 한국 여자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확실히 일본 여자들은 경제관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그러면 외국으로 한번 눈을 돌려야 돼요. 외국으로. 특히 일본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야 됩니다. 일본이나 러시아 쪽으로. 예. 왜냐하면 힘든데 잘하신 분들이, 힘든 국가에 잘하는 분들이 보통 경제관념이 있어요. 그 나라에서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먹고 살기 좋은 곳이야. 예. 풍족한 곳이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그 두 가지 조건을 달성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여자들이 곱게 자라고 보호받고 나는 대우받고 자라다 보니까 그 두 가지가 다 부족해. 아까 말씀드린 경제관념 부족하고 자율관리도 좀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그 여자분들 중에 두 가지 조건이 이제 부합하는 분을 만나려면 정말 여자들 사이에서는 극소수예요. 이게. 결정사도 못 찾습니다. 결정사도 못 찾아요. 결정사는 더 안 돼요, 여러분. 거기는 더 빌런들이 많아. 거기는 좋은 여자들이 가는 게 아니라 홍기 놓치고 더 이상 만나주지 않는 사람들이 찾는 최종 종착역이에요. 예. 이미 결정사는 그런 것이 돼버렸어. 그런 것이 돼버렸다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본인이 정한 조건을 만들려면 아마 해외로 가야 될 겁니다. 일본 쪽으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랄게요. 예. 한국 땅에서 그 찾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예. 한국 여자를 만날 거면 두 가지 조건을 내려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경제관념, 그 자기관리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저분은 그런 걸 원하는 것 같아요. 좀 자기 직업에 대해서 프라이드 강하고 그리고 돈도 잘 모으고. 근데 그런 여자가 진짜 없어요. 그런 여자 있긴 한데 대부분 짝이 있어요. 저분이 말한 조건대로 하려면 제가 봤을 때 못해도 중견기업은 다녀야 돼요. 여자분이. 중견기업 다녀야 되고 그리고 돈을 알뜰히 모아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되고. 근데 그런 여자가 정말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야. 만약 님 다닌 회사에서 그 여직원 있으면 봐봐. 다 짝이 있잖아, 이게. 그럼 일반 중소기업 다닌 여자들 중에 그런 사람 있냐? 정말 없어요, 이게. 정말. 그렇다고 그분들이 나쁘냐? 그렇게 나쁘다 볼 수는 없어.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습관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님이 좀 바라는 허들이 좀 높긴 해요, 이게. 그러니까 좀 고라파당님이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뭐냐면 너무 완벽주의야, 이게. 사람과의 만나면서 완벽이라는 게 통할 수가 없는데 너무 완벽이야, 이게. 그것도 좀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 어떻게 완벽합니까? 만나면서 정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 보는 거지. 본인이 그런 완벽주의 성향을 내려놓고 싶지 않으면 혼자 사셔야 돼, 그러면. 쭉 혼자 살아야 된다니까? 뭐, 결혼 있고 출산은 좋다 이거예요. 근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 아니면, 난 싫다. 그러면 뭐, 누구 만날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본인이 독하게 살았다고 있잖아요. 내가 독하게 살았다고 상대방 독하게 사는데, 그건 아니야, 이게. 내가 그런 환경일 때 독하게 산 거지. 상대방한테도 그걸 바라면 안 돼요. 남자 중에서도 님 같은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님처럼 그렇게 정말 완벽주의고 자기관리하고 정말 지독하게 살 그런 분들 많지 않을 거야. 그럼 여자분들 더 적겠죠. 훨씬 적을 거 아니야, 이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잘 들으세요. 님이 그 여자친구가 헤어졌어. 그러면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 그 여자친구보다 더 이하의 사람들 만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지. 내 여자친구보다 경제관념이나 어떤 그런 외모나 아니 나이가 좀 더 많거나 그런 사람 만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이게. 내가 정말 특별하게 잘났다고 외모가 정말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 아니라면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님이 만약 한국 땅에서 어떤 여자를 만나겠다 하면 내가 가진 기준을 좀 낮추거나 허들을 좀 낮추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외국을 만난다거나 그냥 둘 다 싫다면 그냥 혼자 사셔야 돼. 둘 다 싫다면.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저분이 고집이 세요. 저분이 굉장히 좀 혼자서 이렇게 지내고 인생 설계하다 보니까 좀 타협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야 이게. 예.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저분이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가치관이나 기준을 뭐 바꾸고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좀 빡세겠죠. 네, 빡셀 겁니다. 그러니까 님이 타협을 하셔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좀 경제관념이 살짝 부족하고 없는 게 아니에요. 경제관념이 없는 게 아니라 경제관념이 좀 약간 부족하고 자기 관리를 좀 못해. 약간 게으른데 사람은 좋아. 그러면 만나볼 수 있는 거죠. 성격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만나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아셔야 돼. 내가 이렇게 산다고 다 나같이 사는 게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너무 잘나고 완벽해. 이것도 문제야 이게. 왜냐, 님이 보면 그런 거예요. 뭐냐면 좀 타인에 대한 공감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 이게. 네.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이거 상대방한테 강요하면 안 돼 이게. 난 나지만 상대방은 상대방이야 이게. 이 교류라는 게 서로 다른 사람끼리 하는 거잖아. 그러면 분명히 충돌 발생하고 다른 게 있는 거죠. 나랑 똑같은 사람 만나겠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게. 똑같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다 안 맞아도 어느 정도 이제 공통적인 부분이 있으면 뭐 맞춰 나가는 거죠 이게. 왜 그 결혼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작은 문제로 서로 다투고 하는 거 많아요. 서로 이제 살아가면서 맞춰 나가는 거죠 이게. 너무 심하면 같이 못 사는 거. 너무 이제 너무 간극이 심하게 차이가 나면 문제가 심하면. 아무튼 뭐 잘 판단하시기 바랄게요. 뭐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저분 얘기 들어보니까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너무 기준이 높아요. 너무 본인이 가진 기준이 높아. 예. 아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뭐냐면 뭔가 실패를 겪지 않겠다는 그 마음이 큰 것 같아. 예. 근데 요즘에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여러분. 혼자 사는 것도 뭐 여유가 있으면. 예. 뭐 능력이 되면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요즘에 남자분들 능력 때도 혼자 사는 분들 좀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만 결혼이라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워. 한국의 결혼은 진짜 부담스럽긴 해. 워낙에 실패 확률이 높다 보니까 이혼율도 높고 거기다가 이제 이혼했을 경우 그런 법적으로 불리한 것도 많이 있고 거기다가 이혼 안 했어도 거의 말이 좋아 부부지 거의 동거랑 다를 게 없는 그런 부부도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진짜로. 그런 거 보면 사실 우리나라 결혼이 굉장히 좀 문제 있는 건 사실이란 말이야. 솔직하게 말해서 파장님도 그렇지 않나요? 주변에 결혼하신 분들 보면 별로 부럽지가 않아 이게.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그런 느낌 드는 부부가 별로 없어, 여러분. 저만 그런 생각 드는 거 아니죠, 여러분? 주변에 결혼하신 분들 보면 아유 왜 저러고 사는 거야 진짜. 저게 말이 좋아 부부집 완전 무슨 뭐 어우 난 저렇게 하루도 못 살 것 같아. 그런 분들 좀 있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미 먼저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도 아니 결혼했으면 좀 행복하고 좀 부부끼리 좀 어떻게 잘 맞춰 나가고 이렇게 잘 사는 모습 많이 보여줘야 아, 미혼 분들도 그거 보고 배울 거 아니야 이게. 아 그래도 결혼 저런 이유로 하는갑다 그런 느낌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요즘에 결혼은 뭔가 아유 저럴 거면 진짜 결혼 왜 하는 거야 진짜. 아 저렇게 가장대접 못 받고 아, 돈 버는 기계처럼 살고 뭐야 저게 진짜. 어? 밖에 나가 쇠가빠지 돈 벌고 오는데 고마운 것도 모르고. 이 결혼이 맞는 거가 이 생각 듭니다 이게. 물론 행복하게 사는 부부도 있는데
결혼하신 분도 알 거예요. 결혼한 건 맞지만 사실 뭐 결혼한 거 후회한다. 아니면 자신만 아니면 진짜 안 살고 싶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한국의 어떤 결혼 문화가 사실 문제가 정말 많은 건 사실이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차 우리나라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국내혼 가지고는 이 문제 해결 못해요. 차라리 국제 결혼이 많아져서 다양한 문화를 좀 많이 설파해야 돼. 그래야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눈에 얘기하지만 국제 결혼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중에 하나예요. 다양한 국가의 나라들이 와가지고 문화를 좀 다양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한국의 결혼 문화가 문제 있다는 것을 좀 일깨워줘야 됩니다. 국내혼 어떤 문제점을 좀 드러내줘야 돼. 그래서 국내혼이 바뀔 점 바뀌어야 돼, 이게. 아무튼 파덕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예. 본인 마음대로 사세요, 파덕님. 파덕님 마음대로 사십시오. 왜냐하면 저분이 뭐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결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 같은데, 뭐 본인 기준으로 못 차릴 것 같으면 뭐 혼자 사시던가 아니면 뭐 찾아보시던가. 예. 근데 제가 봤을 땐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예,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님이 말한 그 조건을 가진 여자는 정말 소수입니다. 정말 소수. 예. 기본적으로 보통 여자는 그 두 가지가 다 안 좋아요. 두 가지가. 두 가지가 떨어져 있어요. 이건 뭐 실제로 님이 봤으니까 알겠죠. 하더님. 그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연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